주차장을 무슨 가업을 공제해줘요? 아니 어? 쟤들이 진짜 그런다니까요. 우리 가업만의 노하우가 있다. 그게 무슨 노하우예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주차장이 가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그게 가업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45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후루룩 짭짭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공제 대상 세금 꾸러기들 혼내주겠습니다. 그거 조치 좀 잘해요. 트랜스포머 주차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 오케이. 자, 영상만 재생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한기이기 때문에 다음 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중동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기 종전 여러분 갑자기 급 국무회의 시간입니다. 영상 소리도 안 나오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멋진 사람들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경부 거시경제 물가 대응반입니다. 정말 잘 대응하고 있을까요? 조기 종전 기대감이 악화되면 브렌트 유가가 110불 내외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프타와 파생 상품 중심으로 수급 우려가 중대해지고 있습니다.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통해서 이러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지, 이런 얘기 나와줘야죠. 그러면서 원활한 원자재와 중간재를 도입해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겠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신호등 체계를 기반으로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빨간불 들어왔는데 정신 차려야 합니다. 건설 자재, 페인트, 포장재, 농업용 필름 등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제 매각, 4대 시중은행, 달러 환전 규제 등 가짜 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원재료 수급 제약이 많이 발생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또 원재료 수급이 원활할 것 같다는 좀 신속하게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임시 조치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해당 업무를 맡는 공직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하실 텐데 그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하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쓰나마나한 이야기 하지 말고 현장에서 좀 살뜰 좀 잘 챙겨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가짜 뉴스 증폭 관련해 가지고 이거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에요.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이런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거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참고로 2분 뉴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분 뉴스는 가짜 뉴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틀릴 뿐이죠.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가 누구냐? 바로 요 분들이죠. 국민의힘 탈당하셨던데 축하드리고요. 어떤 가짜 뉴스들이 있었죠?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된다. 북한 유입설 베트남으로 갔다고 그랬죠. 중동전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가짜뉴스 29건 차단 삭제 요청 그리고 수사를 착수한다. 바로 무슨 신장식 의원이 올린 게 있죠. 국민의힘 근황입니다. 당 지역에서도 당대표실에서도 나부끼는 백신 음모를 삼관왕. 코로나 곰팡이 백신 국민 생명 지키는 진상규명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다음 뉴스 뭐죠?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찬다. 확실히 줄여라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제 대상에 있어서 토지 공제 범위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가업 상속 공제를 하는 걸 막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니 주차장이 가업 공제 대상이에요? 주차장을 무슨 가업을 공제해줘요? 아니 이게 뭐 어떻게 쟤들이 진짜 그런다니까요. 우리 가업만의 노하우가 있다. 그게 무슨 노하우예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주차장이 가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그게 가업이 돼요? 45도로 뭐 차를 세우는 그런 노하우라도 갖고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45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후루룩 짭짭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공제 대상 세금 꾸러기들 혼내주겠습니다. 그거 조치 좀 잘해요. 트랜스포머 주차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 오케이.
자, 영상만 재생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한기이기 때문에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부활절 맞이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멋진 신사분이 나오셨어요. 누구보다 뼈저린 절망을 경험하셨던 이재명 대통령님, 오, 환영합니다. 국민화합과 실용정치 올인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야 되겠죠? 차차차차차차차차. 저기 박수 안 친 사람 누구예요 지금? 아니, 목사님이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신 안 차려요 지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우리는 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소강성 목사님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모르셨죠? 약간의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국가 세금 지원 안 해줍니다.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자, 농담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좋은 메시지, 따뜻한 메시지들 전해주셨다. 이렇게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좋은 말씀들 해주셨다라고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의 용이용이 박상용 검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서민석 변호사와 함께 전용기 의원과 함께 이렇게 자, 뭘 들고 왔나요? 대북송금 사건 전반에 대한 통화 녹음 증거 제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멋있게 무슨 영상인지 다 이렇게 영상들을 다 준비를 해왔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도관이 진술서에 연어 제가 1층에서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우리 박선원 의원이 카톡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들끼리 서로 막 버티라고 격려하고 이 자식들 싹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게 하나 남아있었죠. 뭐였어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한 해가지고 뭐 리호남이 뭐 해갖고 뭐 돈을 주고받았느니 어쩌느니 막 그런 소리들을 해왔었는데 여권을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 리호남은 다른 나라에 있었다. 이 구라쟁이 조작 기소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특검이 발표를 했습니다. 26년 3월 초에 윤석열 때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많아서 우리 종합특검이 이거를 초대형 국정농단 누구에 의해서 윤석열에 의해서 25년 9월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쫑장에게 이 평화부지사 관련해서 보고하고 지시한 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 대상을 목적으로 해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고로 김건희 씨가 또 명품을 후루룩 짭짭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는 윤석열 재판은 2심에서 10년 구형을 이야기했는데요. 29일 오후 3시에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글을 올렸어요.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론은 뭐예요?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의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였습니다. 자, 박수 한번. 두 번 쳤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박상용은 이제 직무정지야. 부적절해. 넌 이제 다 걸렸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없을 것이요. 그래서 감찰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관영 전북 현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 전북도청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었죠. 이거 지난주에 이제 청년 20명 등에게 택시비 또는 대리비를 5만 원짜리 이렇게 줬다가 또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갔다. 근데 또 전북이 아니라 전남에서 또 이야기가 나와요. 경선 운동원에게 현금 다발이 발견됐는데 불법 전화방 그냥 앉아서 당원 명부로 전화 돌리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났어요. 아니 우리를 왜 범죄자 취급하면서 촬영합니까? 이 봉투는 뭐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쓰려고. 개인 돈이면 지갑에 있어야죠. 이 봉투가 보니까 어이구 뭐야? 이 돈 뭐야 이거 다? 야 이거 보니까 여기에다가 선거 액수랑 이름이랑 출석부까지 있네. 해당 후보는 자기 친척인데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화끈하게 근절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가 이야기합니다. 공천심사
그리고 경선 결과에 대해서 가처분을 내면 공천을 불복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10년간 후 이 부보 금지 규정 그리고 만약에 허위 주장을 하면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강하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핫한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박주민 의원이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결과를 이미 가공해서 자기들끼리 유포한다더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뭔지 봤더니 최근 3개의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점점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톡방에다 유포하고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얼굴 안 나올 때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윤리심판원에서 성추행 이제 의혹으로 이제 장경태 의원이 지난번에 의혹을 해소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탈당을 했는데요. 이거는 회피성 탈당으로 보일 수 있다 해서 제명 처분에 의결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춘석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 계좌 논란 때도 탈당을 했는데 똑같이 제명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당을 떠난 지 17일 만에 제명 처리가 되었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장경태 의원의 역할이 뭐였죠? 서울시당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원래는 역할을 맡았어야 됐는데 지금은 다른 분이 맡고 있죠. 최기상 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또 새로운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나 봅니다. 우리 김남국 국회의원이 9일 안상갑에서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쉽지 않습니다. 한동훈 씨가 반대로 여론조사 거짓 발표를 사과해야 한다고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나는 어디 나갈지 모르는데 부산 북구갑에서 이상한 여론조사가 돌더라. 그래서 무슨 이상한 여론조사요? 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거짓 여론조사 수치를 발표했다. 그래서 즉각 실수를 했다 그러는데 뭐였냐?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잘못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이 김두관보다 낫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뚜껑이 열리셨습니다. 야 박수영 내가 김두관보다 낫다고? 너 그거 선거법 위반이야. 너 악의적이야. 라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산의 시장에 자주 출몰 하신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아주 재밌는 분이 한 분 나왔는데 대정부 질의 때 유튜브 쇼츠 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입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잘 보고 재밌게 보나 하고 좀 살펴봤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집 6채 언제 팔 거야? 한두 잔이 쇼츠를 그렇게 열심히기도 하고 본인 이름도 여기 보시면 쥐판 척하고 건방져진 장동혁 참교육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유튜브는 민주당 쪽이 재밌죠? 오늘 카메라가 안 켜진 부분과 영상이 안 틀어지는 부분은 제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태스크포스 팀을 당장 내일 꾸려서 조치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